일요일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 번째 휴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각 당은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화를 접고 대선 완주를 선언함에 따라 민심의 향배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직과 인력을 총동원해 중도 부동층 마음잡기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 이틀 동안 호남에서 집중 유세를 가진 여세를 몰아서 한 번 더를 외치며 전통적인 텃밭 지지세 확장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만이 적폐 세력의 부활과 검찰 공화국을 막을 수 있다며 경제를 살릴 유능한 이재명 후보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맨 앞에서 그 위기를 뚫고 나갔었던 광주 시민들의 힘으로 이번에도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공약한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가 지역 이슈를 선점했다고 판단하고 공세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들은 70%가 적극 유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나가서 우리 지역 대학생들은 80%가 종합 쇼핑몰이 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달라진 지지세가 실제 득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몸을 낮추는 한편 이준석 대표가 이번 주에 다시 지역을 찾는 등 호남에 대한 애정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부패한 기득권 양당 후보로는 대한민국 호를 이끌어갈 수 없다면서 서민을 대변하는 심상정 후보 지지를 호소했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을 선언하고 대선 완주를 확고히 밝힌 국민의당도 광주 곳곳을 누비며 지난 2016년 호남 돌풍의 재현을 고대했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그리고 소모적인 단일화 논쟁은 접고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생존 전략 그리고 경쟁력 있는 미래로. 그렇지만 공식 선거운동 중반에 접어들었는데도 매서운 안파와 코로나 등의 여파로 유권자들의 호응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벽보가 누락된 곳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어제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기호 2번 윤석열 후보의 선거 벽보만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시당은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했으며 신고를 받은 선관위 측은 업무상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문제가 제기된 아파트 단지 벽보 전체를 회수했다가 다시 부착했습니다. 광주의 고용시장 회복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딥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의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 지역 고용시장의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취업자 수만 놓고 보면 전국적인 고용시장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지난해 4, 4분기 경기도와 세종, 전북 등은 고용 사정이 2년 전보다 오히려 나아졌습니다. 반면에 광주는 울산, 경북 등과 함께 고용 증가율이 마이너스대에 머물렀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고용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도소매 음식 숙박 업종에서 2달 연속 13,000여 개의 일자리가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들의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이제 종업원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문제는 지난 2년 코로나를 거치며 대면 서비스 업종 비율이 높은 지역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크게 늘어나 있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민과 신한 등 6개 시중은행의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은 3조 4천억 원으로 2년 전보다 액수로는 6천억 원, 대출 건수로는 60% 이상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상호금융과 신협 등 제2금융권까지 포함한 자영업자들의 실제 대출 증가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어나 있어 경기가 조금씩 살아난다 하더라도 예전만큼의 고용 창출 여력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고용원이 없이 나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광주 지역 자영업자는
코로나 2년을 거치며 10,000명 이상이 급증했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오늘 저녁 6시를 기준으로 4,055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6일 연속 하루 확진자 수가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요양병원 집단 감염 등이 이어지며 2,6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는 여수 291명, 순천 272명, 목포 166명 등 22개 시군에서 1,445명이 확진됐습니다. 순천의 한 요양병원과 여수에 위치한 어린이집, 해남 소재 복지시설 등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와 관련한 일반 문의는 의료상담센터나 행정안내센터를 우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재택치료자들이 119를 통해 상담하는 사례가 지난 1월 한 달 654건에서 이달 보름 동안에만 840여 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라며 화재와 구조, 구급 등 긴급 상황 신고 접수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에 힘써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나주시청 6급 공무원 A씨가 징역 1년 3개월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A씨의 공범이자 친인척인 60대 전직 언론인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 특정 응시자가 환경미화원 채용에 최종 합격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40대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이 법정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2시쯤 광주지법 민사법정에서 자신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되자 판사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법대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행위에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가 패소 판결을 받고 흥분한 상태였다는 점과 동정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10대 중 7대꼴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 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관계기관들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 통학버스 762대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520대가 위법사항으로 적발됐습니다. 적발 사유로는 어린이 보호 표지 설치 상태 위반과 소화기 불량, 짙은 썬팅 순으로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 7시 15분쯤 무안군 삼양읍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어미와 새끼 돼지 등 23마리가 불에 타 폐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분만실에 설치된 보온 등에서 불씨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영호남 관광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달빛 투어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대구 여행사가 광주시에 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